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 행복을 전하는 일상의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려청자의 요지 전남 강진에서 개최된 2025 제53회 청자축제와 강진의 주요 관광명소 그리고 강진의 10대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서남부 해안에 위치한 강진은 월출산, 수인봉, 부용산, 청관산이 솟아있으나 대체로 낮은 구릉성 산지로 장흥에서 발원하여 강진만에 유입하는 탐진강 유역의 비옥한 농토로서 남해안에서 가장 넓은 평야지대로서 온난한 해양성 기후로 강수량이 많아 난대성 식물이 무성한 지역입니다. 강진의 대표 축제로는 청자축제, 금곡산 벚꽃축제, 수국축제, 함액축제 등이 있습니다. 2025 제53회 강진 청자축제는 2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 동안 흙, 사람, 그리고 불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고려청자는 한국문화예술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자기 예술품으로서 비색 상감무늬는 기술과 아름다움의 극치로 표현되고 있으며 인공을 떠난 천공의 경지라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보물급 청자 중 80%가 강진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세계 여러 곳의 기중품으로 보존되어 있는 명품들 대부분이 강진의 작품들로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400여 개의 옛 가마터 중 200여 개의 가마터가 강진에 현존하고 있는 만큼 청자의 집산지입니다. 강진이 청자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점은 해상교통의 발달과 다른 지방에 비하여 태토, 연료, 수질, 기후 등의 여건이 접합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려청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푸른빛의 자기를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그릇의 표면에 입혀진 유학의 푸른빛에 따라 청자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실제로 청자의 색은 제작기술의 발전 정도나 품질, 청자의 생산지역의 흙성분, 번조온도, 특히 가마안의 산화, 환원의 번조 분위기에 따라 담청색, 담록색, 해녹색, 청해색, 녹황색, 녹회색, 녹갈색, 다망색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만들어진 청자의 푸른색은 빛이 옥외색과 비슷하여 비색이라고 불렸으며 처음으로 청자를 만들었던 중국인들도 천하제일이라고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고려청자는 우리 선조들의 높은 과학기술과 문화적 역량, 예술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축제장에 위치한 고려청자 박물관은 1997년 강진 청자자료박물관으로 개관, 매년 특별전과 학술 세미나, 공모전을 개최해 오면서 유일무이한 청자 전문 박물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5년에 고려청자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은 섬세하고 정교한 고려청자 제작 기술을 볼 수 있는 유물 전시, 직접 흙을 빚어 촉감으로 느끼는 빛의 체험, 그리고 현대 디지털 기술로 재탄생한 콘텐츠 전시 등 고려청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고려청자의 역사적 의의와 예술적 가치를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열린 박물관이자 고려청자 연구 및 창조적 보존, 계승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답니다. 고려청자 종류로는 무문청자, 음각청자, 양각청자, 압출양각청자, 상감청자, 철벽화청자, 철체삼강청자, 투각청자, 동화청자, 상형청자 등이 있습니다. 전시 안내를 살펴보면 상설 전시실은 고려청자의 생산, 소비, 유통, 변청 과정 등 고려청자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대표적인 소장 유물을 시대별로 전시하여 고려청자의 흐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 유물로는 청자완, 청자화형발, 청자양각 연판문발, 청자철체 압출양각 동자문완, 청자삼강 매로 학전문 사요, 청자삼각 운학국화문 유계합, 청자삼강 용문매병, 청자상감 선문탁자 등이 있습니다. 특별 전시실은 고려청자 문양으로 가장 많이 장식된 식물 문양은 모란, 작약, 연꽃, 국화, 대나무, 매화와 같은 꽃으로 고려청자에 보이는 꽃 문양을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전시한 공간입니다. 모란꽃은 부귀와 풍요로움 등을 상징하며 작약과 함께 봄을 날리는 꽃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연꽃은 부처님의 진리, 극락정토, 재생 등과 같은 불교적 상징성뿐만 아니라 화중군자와 같은 문인들이 애호했던 문양으로 여름을 대표하는 꽃으로 표현되었으며, 연꽃과 함께 피어있는 버드나무, 갈대가 피어있는 연못 풍경 또한 청자의 문양으로 선호되었으며, 국화는 군자, 절개 등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국화당 초문과 국화 절지문으로 표현되었으며 가을을 알리는 꽃으로 장식되었답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청자음각 모란당초문 매병, 청자상감 연화절지문 과형주자, 청자삼광 유로수금문 병, 청자상감 국화절지문 화형잔 등이 있습니다. 전시기획실은 고려청자의 명문과 강진 청자요지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다양한 명문 청자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청자삼강 촌왕전배명 과형병, 청자상감 화연문 왕명잔탁, 청자삼강 지명잔, 청자상강 국화문 임신명 접시가 있습니다. 야외 전시장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청자 가마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진의 대표 관광명소로는 백년결사운동의 본거지 백년사, 정약용 선생의 다산초당과 다산박물관, 세계의 불교 미륵대종 남미륵사, 소박하고 아름다운 천년고찰 무이사, 고려청자 박물관, 가우도 출렁다리 등이 있습니다. 한지방 유형문화재 제136호인 백년사는 만덕산이란 산 이름을 따서 만덕사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백년사로 부르고 있으며 신라 말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족불교에 대한 반발로 서민불교 운동이 한창이던 1232년에 보현도량을 개설하고 1236년에 백년결사문을 발표하여 백년결사운동을 주창함으로써 백년사가 전국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팔대사를 배출하여 전국에서 명실공히 으뜸가는 명찰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백년사는 동백나무가 외워싸고 있으며 꽃구경을 하며 숲길을 따라 약 1km 거리의 오솔길을 따라가면 다산초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백꽃과 더불어 홍매화 핀 모습도 볼 수 있는데 3월 초에는 그 절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웅전은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부에는 모조 3존불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짝지붕으로 앞면 2개의 주뒤에 용두를 장식하여 단청과 함께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주는 다포식 건물입니다. 동백나무 군락은 백년사 주변 5.2헥타르 면적에 동백나무를 위주로 7천여 그루의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백나무와 함께 비자나무, 후박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나무 아래에는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3, 4월경 붉은 동백꽃이 만개한 후 바닥에 떨어진 풍경이 장관을 이룬답니다. 다산초당 박물관, 강진만이 한눈으로 굽어보 보이는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유배 18년 중 10여 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600여 권에 달하는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하였던 곳입니다. 다산초당, 동암, 서암, 천일각 등의 건물과 다산사경이라 부르는 정석, 약천, 다조, 연지석가산 등의 유적이 있습니다. 세계불교 미륵대종 총본사님 남미륵사는 1980년에 법흥스님이 창건하였습니다. 이후 법흥스님이 38년 동안 새로운 건물을 중창하고 꽃과 나무로 4차 안팎을 가꾸어 현재의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경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미륵사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황동 아비타불 불상이 있으며 일주문에서부터 경내에 이르는 길에는 500나한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웅전, 시황전, 33관음전, 만물전, 천불전, 8각 13층 석탑, 4각 33석탑, 18m 해수 관음보살상, 5m 부부코끼리상, 스님의 자작시로 제작된 조각공원과 완전 자연석으로 이루어진 촛대바위 등 아름다운 시설물이 잘 가꾸어져 있어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남도의 대표적인 관광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남미륵사는 동양 최대 36m 황동자불인 아비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도량으로 유명한데 입구부터 크기가 큰 코끼리상이 눈길을 붙잡아
평소 볼 수 있는 사찰과는 다른 이색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일주문에서 경내로 들어가는 길에 천만 그루의 철쭉이 심어져 있는데 봄이 되면 사찰 경내가 온통 붉게 물들 정도로 철쭉꽃 동산이 되어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남도의 대표적인 관광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것의 아름다움을 지닌 천년고찰 무의사. 무의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을 잠시 잊고 마음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무의사에서 잠시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월출산자락을 병풍으로 두르고 고즈넉하게 자리한 무의사는 강진을 방문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입니다. 무의사는 신라 진평왕 39년 원효대사에 의해 당초 관음사로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고려 초에는 선종사찰로 유명하였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수륙사로서 유명하였습니다. 죽은 영혼을 달래주는 수륙제를 행하였던 사찰이었던 만큼 중심 건물은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아비타열애를 모신 극락보전입니다. 현재 무의사에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국보 제13호 극락보전으로 맛배지붕과 주포심 양식으로 지어져 단아하면서도 소박한 건축물을 보이고 있으며 측면의 기둥과 보가 만나 이루는 공간 분할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진 여행에서 계절을 타지 않는 곳 가우도 출렁다리. 가우도는 강진읍에 위치하고 있는 보은산이 소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고 섬의 생김새가 마치 소의 멍에에 해당된다고 하여 가우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가우도 출렁다리는 섬을 중심에 두고 망호항에서 진입을 하는 망호 출렁다리가 있고 저두항에서 들어가는 저두 출렁다리가 있으며 섬 안의 절벽과 절벽을 연결한 가우도 출렁다리 등 총 3곳이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거쳐 섬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을 권합니다. 강진을 대표하는 10대 먹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산의 진미가 한가득한 강진 한정식. 강진 한정식은 강진의 산과 들, 강, 바다를 정성껏 한상으로 담은 강진의 대표 음식입니다. 산의 진미가 한상에 모여 임금님의 수라상도 부럽지 않는 강진의 한정식은 남도의 감칠맛을 보여주는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인 강진은 맛의 1번지로서 널따란 교자상에 내어지는 간장게장, 전복찜, 광어회, 왕새우구이, 소고기 육회, 한우떡갈비, 볶음이, 보리굴비, 우럭구이, 간재미 초무침, 표고버섯 탕수육, 낙지호롱구이, 꼬막찜, 삼합 등등 남도 음식의 본고장에서 오감만족, 맛과 멋, 그리고 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둘, 젊어지는 영양이 가득한 강진 해춘탕. 조선시대부터 해산물과 육고기가 풍부한 강진에서 생겨난 보양식 음식으로 가시오카피, 당귀, 헛개나무, 뽕나무 등 12가지 한약재로 만든 육수와 닭, 문어, 전복을 넣고 푹 고아 만든 음식으로 해춘탕을 먹으면
봄이 오듯 젊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진 해춘탕은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마량향 주변에서 전해져 온 향토 음식으로 먹으면 해춘한다는 재미있는 이름과 고려 역사 유적지인 마도진과 연관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소금을 한 톨도 넣지 않고 12가지 한약재를 1시간 이상 푹 고아서 담백하게 우려낸 국물에 문어와 전복, 닭을 넣고 끓여 영양은 물론 식감이 아주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3. 몸보신의 대표 음식인 민물장어구이. 싱싱한 장어를 숯불에 구워 부드럽고 담백한 강진 민물장어구이입니다. 강진의 젖줄인 탐진강은 수심과 수온이 장어가 서식하기에 알맞아 예로부터 강진의 목리 주변으로 맛 좋은 민물장어 요리가 유명해졌으며 장어는 고단백 보양식으로 원기 회복에 그만입니다. 장어구이는 소금구이와 양념구이가 대표적이며 구울 때 소금을 우려 간을 하는 소금구이는 장어 자체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고 비법 소스인 양념장을 여러 번 발라 굽는 양념구이도 별미라고 합니다. 4. 청정갯벌의 보물로 짱뚱어탕. 청정갯벌에서만 사는 짱뚱어는 갯벌의 쇠고기라고 불리며 강진만 갯벌에서 잡히는 짱뚱어는 눈이 툭 튀어나온 망둥어과 물고기입니다. 갯벌에서 팔딱팔딱 뛰어다니며 일광욕을 하기에 비린내가 없고 맛과 영양이 풍부해 별미 음식으로 인기가 많으며 특히 강진의 갯벌에는 싱싱한 짱뚱어가 지천에 늘고 있고 그만큼 싱싱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뚝배기에 담겨진 모습은 추어탕과 비슷하지만 뻘에서 자란 놈이란 독특한 맛이 숨어 있지요. 삶은 짱뚱어를 통째로 믹서에 갈아 놓고 시래기와 같은 채소와 함께 보글보글 끓여내는 짱뚱어탕은 깊고 구수한 국물에 밥을 훌훌 말아 먹으면 속이 든든하지요. 짱뚱어는 갯벌이 조금만 오염되면 살지 못해 해양 오염을 알리는 지표로 쓰인다고 하네요. 5. 연탄의 구원에 유명한 병영 돼지 불고기. 연탄불 위에서 치글치글 구워낸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훈연의 맛. 조선 500년간 호국 역사 유적지인 전라 병영성이 위치한 병영면에 가면 맛볼 수 있는 별미 음식으로 질 좋은 돼지고기에 양념을 해서 연탄불에 구워내는데 매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10여 가지가 훌쩍 넘어가는 반찬에 전라도에서는 빠질 수 없는 홍어와 편육이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행 중에 제대로 된 불고기 한상 차림을 즐기기에 충분하답니다. 6. 통통한 바지락살에 달콤새콤한 바지락 해무침. 청정 해역에서 잡아 올린 국내 최고의 바지락으로 만들어낸 강진의 별미. 강진의 청정 갯벌에서 캔 바지락은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강진에서 바지락 해무침이 신미 중의 하나인 이유는 그만큼 싱싱함을 기본으로 하고 밥도둑이라 할 만큼 그 맛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지락은 간기능 회복이나 심혈관 질환에 좋고 임신부나 여성이 걸리기 쉬운 빈혈에도 좋은 식품이며 또한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많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풍요로운 강진 바다의 향연, 생선회, 수려한 자연 경관과 청정 해역을 자랑하는 마량향에 가면 갓 잡아 올린 찰지고 싱싱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진의 지형은 안쪽으로 깊게 들어오는 강진만과 아래로 고금도와 완도 등 구비구비 섬들이 이어져 있어 해산물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생선이 사시사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만큼 생선의 신선도가 높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육질이 단단합니다.
8. 전 국민의 사계절 영양 보양식 추어탕. 전라도식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삶아서 뼈채 갈아놓고 들깨가루와 시래기가 듬뿍 들어가는 것이 특징으로 구수하면서도 얼큰한 국물에 밥을 말아 김치에 먹으면 그 맛이 평생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답니다. 추어탕은 해장에도 좋고 남녀노소 기력 회복에도 탁월하여 예부터 조상들이 즐겨 먹었으며, 또한 미꾸라지는 뼈까지 모두 섭취하는 음식이라 칼륨 성분이 많고 내장에 비타민 A, D 등이 많아 뼈의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고, 비타민 A 성분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며 시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토속적 강진의 건강밥상 보리밥. 보리밥으로 차린 밥과 정성 가득한 기분 좋은 한상. 객지에서 엄마 밥상을 누군가 차려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랴. 강진의 보리밥상에는 정말 집에서 먹었던 맛있는 맛과 반찬이 버릴 것 없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보리밥도 보리만 들어있는 맹맹한 밥이 아니라 보리쌀에 감정쌀과 현미, 콩 등이 골고루 섞여 영양적으로도 매우 훌륭하답니다. 반찬으로 나오는 배추김치, 열무김치, 무생채, 톳나물, 콩나물, 젓갈, 열무, 고등어절임, 된장국 등 하나하나 정갈하고 맛도 좋습니다. 열. 든든한 뚝배기 한 그릇 강진국밥. 저렴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로는 최고. 국밥은 예부터 우리 곁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저렴하면서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서민의 음식이지만, 보기엔 간단해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간 음식입니다. 국밥 종류별로 다를 수 있으나 고기나 뼈를 구워 만든 국물에 콩나물이나 황태 혹은 돼지고기, 소고기를 넣고 푹 끓인 국물에 밥을 같이 말고 새우젓으로 간을 해 먹는 맛은 따뜻함과 함께 떨어진 체력을 한껏 올려주는 힘이 있답니다. 깊고 풍미가 넘치는 국물과 영양가 높은 재료들이 만들어낸 맛의 조화, 거기에 전라도 반찬이 후방 지원을 해주니 저렴한 가격에 만족스러운 한 끼를 찾는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강진 청자축제와 대표 관광명소 그리고 대표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